운동보다 강한 이것 안 하면 몸이 망가진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뭐야 또 자극적인 말이네 하고 넘기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낚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오늘은 조금 솔직한 이야기, 하지만 진짜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하시는 주제지만 실제로는 우리 건강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담실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전 요즘 너무 피곤하고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무기력하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만 깊게 들어보면 이분들 중 상당수가 공통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를 거의 안 해요. 남편이 바빠서요. 아니면 제가 피곤해서. 이제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나이도 있고 실제로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많은 부부들이 관계 횟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두세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마치 운동 부족, 혈액순환 저하, 호르몬 불균형과 거의 같습니다. 만성 피로,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피부 노화, 체중 증가, 심지어는 우울감까지 호소하세요.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소개할 7가지 효과는 모두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첫 번째,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규칙적으로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0년은 더 어려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스코틀랜드 로열 에든버러 병원의 신경심리학자 데이비드 윅스 박사가 10년간 3,500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예요. 왜일까요? 성관계를 하면 몸의 혈류가 전신으로 퍼지면서 신진대사가 폭발적으로 활발해집니다. 마치 30분간 유산소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죠.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빨라지며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그 순간 피부세포로 산소가 공급되고 피부 속 콜라겐 합성이 촉진되며 우리의 표정은 더 밝아지고 생기가 돌게 됩니다. 특히 얼굴 혈색이 좋아지고 눈빛이 살아나며 자연스러운 윤기가 생깁니다. 게다가 성관계 중에는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은 피부 탄력과 두피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탈모가 덜하고 피부 노화 속도도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동안 피부의 비결이 꼭 비싼 화장품만은 아니에요. 몸이 스스로 활력을 만들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그게 바로 성관계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50대인데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비결을 물어봤더니 남편이랑 아직도 일주일에 3번은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농담 아니에요. 두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 연구팀이 20년간 3만 명의 남성을 추적 조사했죠. 그 결과 한 달에 20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20%나 낮았습니다. 이건 2016년 유럽 비뇨기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립선에는 정액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대사 부산물이 쌓입니다. 이 물질들 중 일부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규칙적인 사정을 통해 이런 물질들이 배출되면서 전립선 내부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죠. 비슷한 결과가 호주 멜버른 대학 연구에서도 나왔습니다. 자주 사정을 하면 전립선에 쌓이는 발암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자연적인 해독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성에게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정기적인 관계를 하면 자궁 혈류가 원활해지고 호르몬 균형이 안정되며 각종 생식기 관련 질환 위험이 낮아집니다. 특히 자궁내막증이나 난소낭종 같은 질환의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도 있어요. 즉, 성관계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 정화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건강 메커니즘이에요. 몸은 스스로를 정화하고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고 성관계는 그 과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통증 완화 효과예요. 여성분들 중 생리통, 두통, 근육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성관계를 할 때 분비되는 엔돌핀, 옥시토신,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들이 이 통증을 놀랍게 줄여줍니다. 특히 엔돌핀은 자연산 모르핀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어요.
오르가즘 직후에는 엔돌핀 수치가 평소보다 5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통증 완화 효과예요. 실제로 상담했던 분 중에는 관계를 하고 나면 생리통이 확 줄어들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실제로 의학 문헌을 찾아보니 오르가즘이 자궁 수축을 유도하면서 생리혈 배출을 돕고 결과적으로 생리통을 완화시킨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편두통으로 고생하셨는데 관계를 한 날은 두통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약보다 성관계를 치료제처럼 생각하더군요. 실제로 독일 민스터 대학 연구에서도 성관계가 편두통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이 이완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심장 박동이 고르게 변합니다. 관계 후에 느껴지는 그 나른하고 평온한 상태, 그건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생리학적 반응이에요.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네 번째, 성기능 강화와 요실금 예방입니다. 관계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쓰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저근이죠. 이 근육은 우리 몸의 하체를 지탱하고 배뇨와 배변을 조절하며 성적 쾌감을 느끼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야 여성은 출산 후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고 폐경 후에도 성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남성도 마찬가지로 골반저근이 튼튼해야 발기력을 유지하고 조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관계는 자연스러운 케겔 운동인 셈이에요. 운동으로 따지면 헬스장 가지 않고 매일 케겔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오르가즘 순간에는 골반저근이 리드미컬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근육 운동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여성은 출산 후 회복도 빠르고 나이가 들어서도 요실금 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규칙적인 발기와 사정이 음경 조직의 탄력을 유지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바로 규칙적인 관계의 또 다른 이점이죠.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기능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적으로 사용해야 기능이 유지되고 오히려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불안 완화와 수면의 질 향상이에요. 관계 후에 몸이 느껴지는 그 나른함,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이에요.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 포옹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릴 때나 연인이 포옹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코르티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불안감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겪는 만성 스트레스, 업무 압박, 대인관계 긴장 같은 것들이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어요. 그 덕분에 숙면이 가능하고 만성 불안증이나 우울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자연 진정제 효과라고 부르죠. 실제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수면제보다 규칙적인 성생활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 후 평균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깊은 수면 단계에 더 오래 머물며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사정 후 졸음을 유발하는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여섯 번째, 면역력 향상입니다. 미국 윌크스 대학교의 칼 차네츠키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주 1에서 2회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면역 글로불린 A 수치가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면역 글로불린 A는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이에요. 입, 코, 목, 장 같은 점막 표면에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주는 항체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감기, 독감,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지 않고 설령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됩니다. 즉 감기나 바이러스에 덜 걸리고 회복 속도도 훨씬 빠르다는 거죠.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유독 감기를 달고 사는 분들 혹시 성생활이 뜸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몸은 사랑을 나눌 때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리적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이건 진화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생존 확률을 높여왔으니까요. 또한 규칙적인 성생활은 염증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암,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등 거의 모든 노화 관련 질환의 근본 원인이에요.
성관계가 이 염증 수치를 낮춰준다는 건 곧 노화 예방, 질병 예방과 직결되는 거죠. 마지막 7번째, 자신감과 매력입니다. 관계를 통해 서로의 애정 표현을 주고받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건 행복 호르몬, 보상 호르몬으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죠. 아침에 성관계를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업되고 스스로를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성적인 만족이 아니라 자기 확신의 회복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원해지고 필요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직장에서의 입지, 사회적 역할, 신체적 능력 등이 예전 같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가치 없게 느끼기 쉬워요. 그런데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나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라는 자기 긍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커플이 자존감이 높고 우울증 발생률이 낮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관계는 단순히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서적 교감이고 자기 존재에 대한 재확인이며 관계의 재생산인 거죠. 또한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고 걸음걸이에 활력이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좋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의 자세, 표정, 말투까지 바꾸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든 것에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반드시 상호 합의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쪽의 강요나 의무감으로 하는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관계를 망칠 수 있어요. 둘째, 안전한 성생활을 위해 피임과 성병 예방은 필수입니다. 특히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콘돔 사용이 중요하고 정기적인 성병 검사도 필요합니다. 셋째,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빈도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넷째, 소통이 중요합니다. 부부나 커플 사이에서 성생활에 대한 대화를 터부시하지 말고 서로의 바람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몸의 운동이고 몸은 사랑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한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진화해온 우리 몸은 생존과 건강을 위해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성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생활을 포기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성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호르몬이 줄어들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시기에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성관계니까요. 물론 성관계는 반드시 서로의 합의와 존중 그리고 올바른 피임과 성병 예방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본만 지킨다면 이건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우리 부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건강한 성생활은 건강한 삶의 일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한 정보 계속 받아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당신의 젊음과 활력,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시 남자였습니다.